2021년 9월 2일 제1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진도는 수업 계획서에 따라 다음 시간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함께할 워크숍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한 2007년, 사람들은 잡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깜짝 놀라며 어디에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궁금해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 스티븐 잡스와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었는데,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인 순수를 꿈꾸며 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의 내용은 한나라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보라 라고 시작하는 시입니다. 즉, 시인은 한나라의 모래를 통하여 세계를 보았고 들에 핀 한 송이 이름 모를 꽃에서 천국을 상상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찰나의 순간을 무한의 영원으로 이어가는 깊은 시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뛰어난 스승을 두어야 하거나 먼 나라로 떠나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리 주변의 모래 한 알이나 가을에 핀 들꽃 한 송이에서도 세상에 없던 아이폰을 상상해낸 스티븐 잡스가 경험한 창의력을 우리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스티브 잡스가 시를 통해 한알의 모래와 들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번 학기 하늘에 떠있는 별과 천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창의력을 돕기 위한 워크숍 주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체의 관측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들이 또 논리 철학자들이 대부분 천문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로 천문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인 8월 29일 수원의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 삼성의 프로 경기가 한창이었던 8회 말 즈음에 야구 방송 카메라가 하늘에 떠있는 한 천체를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이때 중계를 맡은 MBC의 아나운서 정병문 캐스터가 중계 화면에 잡힌 한 천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밤 하늘에 토성까지 선명하게 잡혔네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해설위원이 토성이요? 라고 대묻자 정 캐스터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설마 토성이겠어요?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전문 천문 망원경도 아닌 일반 중계 카메라로 토성을 화면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잡힌 천체는 토성이 맞았습니다. 뚜렷하게 토성의 테두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을은 천체 관측의 최적의 기간인 것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토성은 일반 쌍안경으로도 관측이 쉬운 천체이며 토성이 지구에서 관측이 잘 되는 충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은 목성, 지구, 태양의 순서대로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원은 카메라 담당자가 토성이 잘 나오도록 잘 조정한 부분도 있고 토성이 우연히 중계하는 시간에 적절한 고도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날씨가 좋기만 하면 맨눈으로도 밤하늘에서 토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얼마나 될까요? 1928년 국제천문연맹에서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88개의 별자리를 확정하였습니다. 별자리는 행성과 성운, 운하 등 천체의 표시를 하는 데에 편리한 하늘의 지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있는 별자리는 60개 정도 되어집니다. 보통 계절 별자리는 계절의 오후 8시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하늘 별자리는 시간에 따라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룻밤을 지새우기만 한다라고 하면 4계절 별자리를 모두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계절별 별자리는 가을, 겨울, 봄, 여름의 순으로 동쪽 하늘에 떠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올해인 2021년의 가을 별자리는 추분인 9월 23일부터 동지인 12월 2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별자리를 가을철 별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밤하늘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10월 말과 11월 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한가운데서 커다란 사각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에 해당하는 가을의 대사각형의 모습입니다. 페가수스 사각형에서 동북쪽으로 찌그러진 A자 모양이 뻗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천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천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인 겉보기 등급의 정의는 맨눈으로 본 천체의 밝기 등급입니다. 이런 천체의 등급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은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는 가장 밝은 별은 1등급, 눈으로 간신히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856년 영국의 천문학자인 포고스는 등급을 수학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1등급과 6등급의 밝기 차이를 100배로 두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검은고 자리에 베가가 밝기가 가장 일정하다는 것을 착안하여 지구에서 관측한 베가의 겉보기 등급을 0등급으로 정의하고 다른 별들은 이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절대 등급을 기준으로 하기에 베가 등급이 약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근한 현재의 북극성인 폴라리스의 평균 겉보기 등급은 1.98등급, 즉
2등급 정도입니다. 따라서 베가보다 밝은 천체는 마이너스 겉보기 등급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마이너스 등급의 천체로는 태양이 마이너스 26.73, 달이 마이너스 12.6, 금성이 마이너스 4.6, 목성이 마이너스 2.94, 화성이 마이너스 2.91, 수성이 마이너스 1.9, 토성이 마이너스 0.24, 청왕성이 5.32. 즉 태양을 제외한 밤하늘의 천체 중에서 달이 압도적으로 밝고 그 뒤를 이어서 금성, 목성, 화성, 수성, 토성의 행성이 일반 별들보다도 훨씬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7번째 행성인 천왕성도 6등급보다 밝은 5.32 등급으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행성입니다. 북극성보다도 2등급 차이가 나기에 거의 6배나 밝은 시리우스보다 금성이 훨씬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밤하늘의 천체로는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일몰 후 잠시와 일출 전 잠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반짝이기 때문에 밤중에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태양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 밤하늘의 천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의 위치를 도와줄 보조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별자리는 수시로 그 위치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텔라리움이나 또 스타워크2와 같은 별자리 관측 어플을 통하여서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의 별자리를 용이하게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PC라면 스텔라리움을, 또 스마트폰이라면 스타워크2와 같은 무료 어플을 깔아서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보이는 별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워크샵은 다음 주에 있을 본격적인 워크샵의 워밍업으로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2가지 선행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각자 관측하고 싶은 천체를 정하는 것입니다. 검색이나 자료 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시간과 또 여러분의 장소에서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나 천체를 각자 하나씩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체에 대한 기초 조사 보고서를 5줄에서 10줄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별보다는 금성이나 토성, 목성과 같은 행성이나 또는 달과 같은 지구의 위성을 관측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또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광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해란 네온사인이나 야간 조명 등 도시의 불빛 때문에 공중에 먼지층이 뿌옇게 형성되어서 기상 관측에 방해가 되어지는 공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별과 천문을 용이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광해가 비교적
적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주의 워크숍은 여러분이 천체를 관측할 장소에 대한 광해에 대한 조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가장 별을 유용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여러분 지역의 광해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주차 워크숍은 사이버 캠퍼스 감옥 난으로 가서 감옥에 개설되어져 있는 토론 게시판으로 입장을 합니다. 토론 게시판에 입장을 하여서 글쓰기를 눌러 제목에는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관측하기를 원하는 천체 이름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학번과 홍길동, 나는 토성을 관측하고 조사하고 싶다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 내용에다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천체에 대한 여러분이 조사한 기초 조사를 5줄에서 10줄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에 여러분이 천체를 관측할 지역의 광해에 대한 피해와 또 광해가 미치는 자연의 피해와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서 3줄에서 5줄로 작성하면 됩니다. 1주차 워크숍은 항상 다음 수업 전날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 워크숍은 9월 8일 자정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첫날은 과목 OT와 워크숍의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에게 소개와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앞에서 소개하였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인문학 강좌 시간에 천안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 두 부부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만든 단편 영화를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편 영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배들의 작은 봉사와 관심이 다른 사람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바꾸어 놓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 좋아하는데 저기 물고기 잡으러 갈까? 물고기요? 응. 좋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래. 지준이 지혜 우리고 가자.
영수야, 여기 물고기 잡고 있는데 술 좀 사갖고 와. 일로 올 수 있지? 아니 우리 재밌게 놀지 왜 친구를 불러? 이래주세요. 왜 화가 나셨어요? 야, 아유, 지민 엄마가 너무 화내서 안 되었어. 오늘은 못 먹는 걸로 하고 다음에 먹자. 알았지? 예, 그래요. 여보야, 여보야. 왜? 애들 안 온대. 내가 저기 잘못했어요. 이거 물고기 많이 들어왔을 것 같죠, 이제? 글쎄요. 아직 많이 안 들어왔겠어. 가봐야죠. 한번 가봐. 들어왔을 것 같아. 해봐. 어? 손 열어서. 짜잔, 짜잔. 짜잔. 생전 안 오는 아가씨가 왜 오세요? 여기 뭐 물렸어? 집에서 어, 목이 물러나. 또또리야. 빵은 못 사지. 저기 산 건지 알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건 맛이 없어. 어차피 여보가 여기 앉아서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아주 푸짐하네요. 아우 볼 먹어야 건강하죠. 푸짐해요, 푸짐해. 덮어주세요.